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의학 해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잘 알고 계시듯이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의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 대구한의대학교는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의 대학으로 한의학에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로 건학 61주년 그리고 학교가 1981년 해서 올해로 만 40년이 이제 되었는데요. 우리 대학은 설립자가 한의사로서 시작부터 한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의학 교육이 진행되고 또 한의사를 배출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한의학 해외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올해를 시점으로 해서 총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작년에 2020년도에 1차로 진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의학을 짧은 시간 내에 모두 다 소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임상 과목 중심으로 짧게 소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의학에 대한 술기 또 한의학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진행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락과 경혈에 대한 취혈, 그 다음에 경락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인체, 한의학에서는 인체에 다양한 형태의 경락이 분포하고 그 경락에는 경혈이 존재합니다. 한의학 치료를 위해서는 이 경락과 경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요. 그것은 침을 이용을 해서 아픈 환자의 또 통증과 같은 아픈 것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전통의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침구학, 즉 경혈과 경락을 이용한 치료법인 침구학에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락과 경혈을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경락이란 무엇인지 또 경락 위에 얹어져 있는 경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경락 중에 대표 경맥인 동맥, 즉 가버너 베슬이라고 이야기하는 동맥, 또 컨셉션 베슬이라고 이야기하는 인맥, 그 다음에 수태음 폐경, 그 다음에 수양명 대장경, 그 다음에 족양명 위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올해 진행될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14개 경맥 중에 동맥, 우리가 GV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너 베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GV라고 표현되어 있는 동맥, 또 CV라고 표현되어 있는 인맥, 또 LU, 사실은 lung이라는 폐를 지칭하는 영어 명칭을 통해서 얻어진 경맥의 명칭입니다만 수태음 폐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수태음 폐경에 대한 경맥과 경혈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LI라고 해서 라지 인테스틴, 즉 대장과 관련된 경맥, 즉 수양명 대장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ST, 즉 스토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맥에 대한 내용인데요.
족양명 위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맥, 인맥, 수태음, 폐경,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의 유주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유주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이 경맥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나가는 경맥이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알아야 관련된 통증에 대해서 그 경맥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또 경맥에 있는 유주가 이 인체의 어떤 부위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경맥 유주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맥에는 무수히 많은 경혈들이 있습니다. 그 경혈은 우리가 이 치료의 시작점이 되는 건데요. 그 경혈에 어떻게 침을 찔러야 경맥을 소통시키고 경맥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이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맥의 유주와 그 경맥에 분포되어 있는 경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혈은 취혈법이라 그래서 이 피부에 점으로 표시된 그 점뿐만 아니라 그 점을 통과해서 인체 내로 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취혈해야 하는지, 즉 어떻게 경혈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침을 찌르는 동영상들을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취혈하는 동영상, 그다음에 자침하는 동영상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14개 경맥 중에서 올해 5개 경맥을 언급을 하는 것은 향후에 내년과 후년에 나머지 모든 경맥들을 다 다루고자 한다라는 사실도 염두에 주시고요.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과 후년에도 관심을 가주시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의학에 관련된 기기 장치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한의학은 전통의학이지만 근래 한국에서는 이 전통의학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특히 장치들을 개발을 해서 이 한의학이 갖고 있던 단점 내지는 극복해야 할 부분들을 기기 개발을 통해서 극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뜸과 관련된 기기, 그 다음에 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진맥을 대신할 수 있는 진맥 장치, 또 맥진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기기들이 어떻게 개발되었고 어떤 원리로 개발되었으며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이라는 것이 전통의학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그러니까 전통의학이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언급이 되지만 전통이라는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의학으로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의 치료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침구치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또 떠오르게 되는 것은 이 자연에서 만들어진 본초를 이용한 치료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생약인 본초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배합을 해서 병증에 맞게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한 술기를 배우고 실제로 한의사 면허증을 취득을 하면 이것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의사, 전통의사가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익히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시간이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한의학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한약들을 일일이 처방을 해서 조제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유효 성분만 추출을 해서 그것을
이 파우더 형태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물에 타거나 또는 물에 녹여서 복용하면 실제 본초를 구성해서 약을 끓여서 복용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형태의 약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과거부터 이런 내용들은 있었고요. 그래서 가루 낸 약을 물에 끓여서 복용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이것에 주는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마도 약물의 증량이나 어떤 다른 약물의 추가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장점으로서는 규격화되어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처방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초, 즉 개별 약물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하는 그런 술기를 배우는 시간을 단축하고, 전체 처방이, 즉 만들어져 있는 표준 처방이 어떤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그런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졸업 이후에 이런 처방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자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표준 처방들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한의사가 개개인에 맞는 처방을 구성을 해서 본초, 즉 약물 구성을 변화시키면서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입니다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에서 제조 생산되고 있는 이런 표준 처방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표준 처방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고, 향후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 개별, 즉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내용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 안에 이 처방, 표준 처방을 소개하는 그런 섹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역시 이 프로그램도 3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모든 것을 다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년 과정 통해서 한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처방들을 다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경혈과 경락,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 응용되고 있는 현대 기기장치, 그 다음에 표준 처방들이 이제 3년 과정을 통해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3년 과정을 다 이제 이수하시게 되면 한의학의 대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익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은 이제 한의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내용에 대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상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술기에 대한 내용도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교육 프로그램,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배우면 또 여러분들처럼 한의학 전통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졸업 후에 임상의로서 이제 실제로 전통의학을 접목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겠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3년 과정을 통해서 전통의학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의학에 대해서 익히게 된다면 졸업 후에 올해부터 3년 동안 준비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인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접하시게 된다 그러면 좀 더 기본 이론을 갖추고 임상의 술기를 배우는 그런 아주 체계적인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학부생이기 때문에 여기 3년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익히고 졸업 후에 닥터로서, 의사로서 또 전통의학을 또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익혀주신다면 이론과 임상 이론을 모두 겸비할 수 있는 전통의학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은 총 25개의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25개 강좌를 통해서 소개가 될 텐데요. 잘 이수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경락 경혈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봉효라고 합니다. 네, 이번 해외 교육 영상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헌 연구, 그리고 동물 실험 연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상 증례 연구를 하는데, 문헌 연구는 주로 침구 경락, 그리고 특정 경락과 특정 경혈이 어떤 효능이 있고 그 효능들은 어떠한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한의학 원서와 그리고 처방을 통해서 규명하는 것에 제 문헌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물 실험 연구는 제가 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동물 실험 연구인데, 실험 동물에게 제가 관심 있는 병증을 유발을 한 다음에 그 특정 유발된 질병에 대해서 특정 경락 또는 특정 경혈에 자침을 했을 경우에 그 침 치료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만약에 침 치료가 효과를 보이는 경우에 과연 이 침 효과는 이 특정 경혈에 대한 침 효과가 어떠한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휘가 되는지, 그 신경과학적 기전을 규명하는 것, 이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동물 실험에서 주로 이용하는 질병 모델은 마약 중독입니다. 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크게 아직까지 이렇게 마약 중독을 침 치료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제가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마약 중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이유가 뭘까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똑같이 레포트가 나왔는데 어떤 학생은 기쁘게 레포트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막 투덜거리면서 교수님한테 막 불만을 토로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뭘 중요시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증례 연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신경정신과 증상들, 그리고 침구과 교수님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침 치료의 효과를, 특히 통증 질환에서 어떻게 효과가 발휘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의 주제인 경락과 경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한의학 용어들이 대부분 이 서양의학과 비교해 봤을 때 구조나 실체에 대한 언급이 적고 기능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경락인데요. 이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서양의학과 다르게 살아있는 인체를 가지고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 용어, 그리고 한의학 용어가 언급되어 있는 이 원서들을 보면 구조나 기능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안 되지? 도대체 어떤 기능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될까? 이러한 실제 살아있는 이 임상 현장에서 이 환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 병증 자체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양방에서처럼 이렇게 그 시체를 해부한다든지 아니면 현미경 같은 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구조나 실체를 밝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철저하게 기능 중심이지 구조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경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경맥과 락맥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싸잡아서 경락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경맥, 락맥이라고 하는
경락이라고 하는 요 통로에는 누가 다닌다? 그렇죠. 기가 다닙니다. 인체에 경맥, 락맥이라고 하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누가 다닌다고요? 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경락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경맥은 큰 길이고요. 락맥은 작은 길인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의 비유를 한다면 경맥은 고속도로와 같고요. 락맥은 국도와 같습니다. 국도는 고속도로에서 갈라져 나온 길이죠. 자,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존재하는 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죠. 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선이고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경락이라고 하는 노선에 뭐가 있냐? 군데군데 경혈이라고 부르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경락이라는 선 위에 군데군데 포인트, 경혈이 있는데 이 경락 위에는 어디든지 침을 찌르면 다 길을 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를? 경혈을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건드려주면, 그 포인트를 건드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길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거를 또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집에 갈 때, 출근을 할 때 버스 타시죠? 버스 타고 내가 학교를 가든지 출근을 하든지 집에 가든지 버스 타면 어떻게 돼요? 버스가 정해진 루트를, 노선을 돌잖아요. 노선 버스. 그렇죠? 그런데 버스가 가는 노선에 중간중간 뭐가 있습니까? 정거장이 있잖아요? 그럼 버스가 가다가 정거장에 섰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다니는 이 길, 버스 노선, 이게 뭐예요? 이게 경락이죠. 그럼 버스가 가다가 중간중간에 서요. 어디? 정거장에서. 그럼 이 정거장이 뭐예요? 그렇죠. 경혈입니다. 그러면 경혈에 버스가 정거장에 섰을 때 내리고 타고 하는 이 사람들 뭡니까? 기죠. 경락 위에는, 이 노선 위에는 어디든지 기가 존재하지만 어디에? 경혈이라고 하는 군데군데 위치한 포인트에 많은 기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든지 뜸을 뜨든지 부항을 하든지 요즘에는 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요. 자석을 붙이는 한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처치를 할 때 이왕이면 어디를? 많은 기가 몰려 있는 정거장 같은 그 경혈을 정확하게 건드려야지. 그래야 어떻게 돼요?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치료 받았는데 효과가 극대화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경혈을 정확하게 찾아서 건드리는 것이 침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경맥, 락맥, 경락 위에 경혈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체에 있는 경맥, 락맥 중에서 경맥은 고유한 명칭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어떠한 지점을 지나간다. 루트가 어떻게 된다. 다 정해져 있어요. 원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지나간다. 그런데 뭐는? 락맥은 뭐라? 고유한 명칭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유주노선 없습니다. 따라서 경혈이 분포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혈은 어디에만 있다? 경맥에만 있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 인체에서 여러분들 몸에 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몸에 다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선이 있고 선을 따라가면서 중간중간 뭐가 있습니까? 점이 있죠. 이 선이 뭐라고요? 경락.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경맥입니다. 락맥에는 경혈이 없어요. 경맥입니다. 그리고 이 경맥 선상에 군데군데 표시되어 있는 이 점들, 이게 뭐라고요? 경혈입니다. 전면에 분포되어 있는 경맥과 경혈이고요. 경맥처럼 경혈도 뭐가 다 있어요? 마치 한약재에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너는 감초, 너는 대추, 너는 생강 이런 것처럼 경혈도 인체에 있는 경혈 361개가 있는데요. 모든 경혈들이 자기 고유한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뒷면에 있는 경맥과 경혈의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측면에서 바라본 인체의 측면에 존재하는 경맥과 경혈입니다. 이 361개 경혈, 그리고 이 경혈들이 분포되어 있는 경맥들, 이 경맥들이 과연 누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이것들은 한의사가 되려면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뭘 얘기했냐면 경맥이라고 하는 노선에 누가 지나간다고 그랬습니까? 기가 지나간다고 그랬죠. 경맥이 됐든 락맥이 됐든 이 맥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통로라고요. 여러분, 통로가 왜 존재해요? 길이 왜 존재합니까? 누군가 일로 다니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맥이라고 하는 길에는 누가 다닌다? 기가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침으로 경혈을 찔렀을 경우에 뜸을 뜨거나 지압을 하거나 자석을 붙이거나 이렇게 처치를 했을 경우에 뭘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침을 찔러요? 그렇죠. 기를 건드리기 위해서 경혈에다가 정확하게 침을 찌르는 건데, 기가 뭐길래, 우리가 기라는 말은 참 많이 씁니다. 한의학 용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용어 중에 한의학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건드리지 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뭐예요? 이 기입니다. 원래 이게 한의학 용어였어요. 기라고 하는 게 뭐냐? 경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 이게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경락, 경혈학, 침구학, 요거 외에도 한의학의 모든 과목에 진단부터 치료까지,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모든 과목에 기라는 글자가 빠지는 게 없어요. 한의학 전공서적 교과서에 기자를 빼잖아요. 책이 안 돼요. 다 기가 들어가요. 근데 이 기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기의 실체. 이게 뭐냐 하면 전기입니다. 전기인데 여러분, 사람 몸에는 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몸에는 뭐가 흐릅니까? 전기가 흘러요. 사람 몸은 도체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사람, 생체에 흐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사체가 되면 없어져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몸에 흐르는 이 전기,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생체 전기라고 부릅니다. 사체가 되면 없어집니다. 생체일 때만, 살아있는 목숨이 붙어있는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전기, 생체 전기, 이게 기입니다. 경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경혈에 모여있는 기, 생체 전기예요. 그런데 이 기가, 전기도 그렇고 이 기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뭘 해야 돼?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기, 그거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 움직이기 싫어. 그러면 뭐 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나 이제 그만 갈래. 나 여기 그냥 영원히 눌러 앉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죽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면 쉬었다 가세요. 그런데 뭐 해라? 움직임을 거부하면 죽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아셨죠? 내 몸에 흐르는 전기, 움직이기 때문에 걔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멈춰져 있어요? 더 이상 안 움직여? 너는 죽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기가, 전기가 흐르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전류. 경맥으로 뭐가 흐른다고요? 기가 흐른단 말이죠. 왔다 갔다, 일리 갔다 저리 갔다,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기가 흐릅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생체 전류입니다. 그러면 굳이 침으로 찌르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경맥 위에다가, 경락에다가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이게 생체 전류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럼 얘가 침 효과를 내겠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테이핑이에요.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생체 전류를 조절해요. 그러면 바늘로 안 찔러도 침 효과가 납니다.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의 흐름, 이것과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생체 전기,
생체 전류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금방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생체에만 존재해요. 사체가 되면 없어집니다. 두 번째, 기나 전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뭐를? 얘가 뭔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기 몸에 흐르는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죠. 전기를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못 봐요. 그럼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없는 거네. 아니에요.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죠. 그게 기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한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전기적인 현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없어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고등동물이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한테는 반드시 전기적인 움직임이 있게 마련인데 이 전기적인 움직임이 인체에서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루트 뭐겠어요? 그렇죠. 신경계입니다. 전기적인 흐름, 전류 어디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요? 신경계를 통해서 넘버원이에요. 하지만 신경이 모든 전류의 흐름을, 전기의 흐름을, 전류를 100% 신경계가 담당하느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메이저는 신경이지만 100%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경이 담당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 사각지대, 이거는 누가 담당하겠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인 움직임을 신경이 담당하지 못하는 그 나머지 부분은 누가 담당할까? 정답은 이온입니다.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이 심한 사람들은 침 효과가 잘 안 나요. 이온의 정상이 심하게 깨진 사람들은 침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해질 균형이 중요해요. 그러면 식물에는 이게 신경계가 없는데 그러면 식물은 전기적인 흐름이 없겠네. 아니죠. 이온이 있잖아요. 세포막이 열리고 닫히면서 뭐가 왔다 갔다 해? 이온이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세포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죠. 경락이라고 하는 것, 이 경맥과 락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생체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전류의 흐름의 통로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아시죠? 전기가 지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형성되어 있다?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기장.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아마 실험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뭐 합니까? 못에다가요 전선을 감아요. 그래놓고 뭐 합니까? 건전지 붙여요. 그럼 전기가 통하겠죠. 전선을 감아가지고 못에다가 전선 감아가지고 전기 흘리면 이 못이 뭐가 돼요? 얘가 자석이 돼요. 그래가지고 못을 붙여보세요. 막 못들이 붙어요. 쇳가루가 붙어요. 이게 뭐가? 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흘려버리면 걔가 자석이 돼요. 전기가 자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인체에도 생체 전기가 막 흘러다니니까 인체에도 그럼 자기장이 형성돼 있겠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의원 가면 경련에다가 침 안 놓고 자석 붙여요. 그래도 효과가 나는 거죠. 만약에 환자가 다음날 와가지고 원장님 어제 치료받고 더 아픈데요. 이거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N극 S극 뒤집어서 붙이면 돼요. 어제 거꾸로 붙였으니까 더 아픈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자기장을 갖다가 자기를 전기로 바꿀 수도 있죠. 뭐? 수력 발전. 그죠? 막대 자석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탁 축을 꽂아가지고 뭐예요? 위에서 물을 떨어뜨려가지고 얘를 갖다가 뱅뱅뱅 돌게 만들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막대 자석이 뱅뱅뱅 돌면은 뭐가 나옵니까? 전기가 나와요. 이게 수력 발전이죠. 무슨 얘기예요? 자기장과 전기는 상호 호환이 됩니다. 사람 몸에는 전기가 흐르는데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가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 비해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더 강하게 형성되겠죠. 바로 그게 누구냐? 경맥이에요.
전기가 지나가는 경맥과 경맥 사이에 경맥이 아닌 부분을 전기 저항이나 자기장을 측정하잖아요. 경맥이 지나가는 그 노선 위에서 전기 저항이 훨씬 적습니다. 자기장이 세게 측정이 돼요. 전기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경락 체계가 이 사람 몸에 있는 경맥, 낭맥, 이 경락 체계가 전류가 흐르는, 기가 흐르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얘가 또 동시에 뭐가 되냐면 여러분 심신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음과 육체가 따로 놀아요? 따로 놀지 않아요. 특정 감정을 지나치게 너무나 오버액션 했어요. 언제 그랬어? 내 일생이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에 해당하는 특정 경맥이 오버액션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편이 죽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 몸에서 어떤 질병이 나타납니다.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줘요. 감정의 불균형이 심해지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심해지잖아요. 정신만 이상해지고 육체는 깨끗해? 그게 로봇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몸에 영향을 줍니다. 정신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과 내 육체적인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교감, 다리, 이게 누굽니까? 경락이에요. 경락을 흐르는 기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심신을 연결시켜줘요. 양방에서는 인체를 전체를 관할하는 전신순환 체계, 그럼 뭐가 있죠? 일단은 혈관계가 있죠. 또 뭐 있어요? 림프계가 있습니다. 또 뭐 있어요? 신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한방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경락 체계밖에 없어요. 의대 다니는 친구랑 한의대 다니는 친구가 만났어요. 자, 둘이 밥을 먹고 있어요. 야,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야, 우리는 신경계랑 혈관계랑 림프계가 있는데 니네는 뭘 배우냐? 아, 우리는 경락 체계를 배워. 그래? 그러면 신경계에 해당하는 게 뭐지? 그거 경락이야. 아, 그래? 그러면 림프계에 해당하는 건 뭐냐? 그래? 그거 경락이야. 그래? 그럼 신경계는 뭐지? 그거 경락이야. 우리는 다 경락이에요. 전기가 통하는 이 경락체계 하나 가지고 신경계, 림프계, 혈관계를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건드린다고 했죠? 전기를 건드리다 보면 효과가, 여러분 전기가 흐르는 통로, 그 속도가 어떻게 돼요? 매우 빠르죠. 아까 콘센트에다가 손가락 넣었죠? 전기 언제 옵니까? 내일 아침에 오나요? 지금 오잖아요. 그 즉시. 왜? 전기가 흐르는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기를 건드려서 치료하는 이 치료도 그럼 반응이 바로 오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경락과 경혈, 이 경맥체계, 낭맥체계, 그리고 경혈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